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산맥이 보이시죠? 이 산맥을 이제 중심으로 공기의 흐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던 공기가 이 산맥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구름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갔으면 다시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겠죠. 내려가면서 이제 하강을 한다고 하죠.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이제 공기의 어떤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그 주된 이제 공기의 성질 변화가 온도가 증가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온도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단열 선도를 그리는 과정 중 하나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등압선이고 여기가 이제 등온선이죠. 등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그려진 직선이고, 수직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등압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등온선은 이제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이 등온선인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이제 밑부분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으로 간격이, 여기가 간격이 이제 일정한 이런 선들이 등온선이고요. 섭씨 기온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건조 단열선, 그리고 뭐 수분 단열선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볼 건데, 건조 단열, 수분 단열 이런 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아까 여기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공기가 이제 지면에 있다가 고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무조건 공기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했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알게 된 게 건조 단열선,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수분 단열선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건조 단열선이라는 건데, 이 이제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이 선들이 모두 건조 단열선입니다. 건조 단열선은 포화가 안 된 건조한 공기가, 즉 불포화된 건조한 공기가 단열적으로 이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온도 변화율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아래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이고, 등온 위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알아볼 이제 단열선은 수분 단열선이에요. 수분 단열선은 아까 건조 단열선은 뭐라 그랬죠? 불포화된 공기가 단열적으로 상승하거나 팽창할 때 그런 변화율을 보는 거죠. 수분 단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데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단열선 같은 경우는 포화된 공기가 단열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그 어떻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지, 그 온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빨간색 그 실선, 이 선들이 모두 다 이제 수분 단열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게 포화 혼합 비선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이슬점 감률 선이고요. 이슬점 감률은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점선들입니다. 어떤 이제 공기가 포화 상태에 있을 때 그 혼합비, 수증기량과 건조 공기 질량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의 직선인 선입니다. 불포화 상태면은 이 건조 단열선에 따라서 변화율이 생긴다고 했고, 포화 상태의 공기일 때는 이제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공기가 온도가 변화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예시로 한번 감을 잡아볼 거예요. 여기 A라는 공기가 있어요. 아까 지면에서 출발을 한댔고, 이 공기가 지면에서 출발할 때 온도가 25도씨죠. 그래서 이 공기가 상승을 할 건데, 상승할 때는 이 공기가 일단 불포화 상태니까 당연히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면서 온도가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 여기가 이슬점인데, 이슬점도 공기가 상승하면서 감소를 할 거고, 기온도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두 온도가 이제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이 지점이죠. B 지점이죠. B 지점에서의 고도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1.0km죠. 이 1.0km 이 고도를 저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부릅니다. 상승 응결 고도는 뭐 기호로는 나타내면 뭐 h라고 나타내고요. h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이 h 단위가 만약에 킬로미터다 그러면 라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t는요 공기의 지면에서의 기온이고, 꼭 지면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편의상 지면에서의 기온으로 할게요. 이렇게 TD라고 썼는데 D는 이제 DEW라고 해서 영어 DEW, 듀가 한글로 해석을 하면 이슬이에요. 그래서 듀에서 앞자를 따온 TD, 그러니까 이슬점에서의 그 온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T기는 당연히 공기의 이슬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평형고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부터 보려고 하는데, 상승 연결고도에서는 이 특징이 뭐냐? 이 다음부터는 공기가 불포화해서 포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된 공기는 역시나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응결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구름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B 지점에서부터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계속 구름이 생성되고요. 구름이 생성되다가 많은 그 정지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는 C로 나와 있는데 평형고도입니다. 평형고도 같은 경우는 아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하다가 원래대로는 이렇게 이론상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주변 공기의 기온이에요. 온도. 그런데 이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제가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이 A라는 공기의 온도가 더 낮으면 공기가 상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A라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건데, 이 C 지점부터는 이 A라는 공기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밀도가 더 커서 더 상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없고 구름의 두께도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제 대기의 안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온 변화선 그리고 건조 단열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점선이 건조 단열선,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기온 변화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은 이제 파란색 실선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는 건조 단열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겠죠. 먼저 이제 중립 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막 그래프 이렇게 4개가 있고 하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울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울기예요. 기울기만 잘 비교하고 뭐가 더 크고 작은지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 이게 중립 상태인지 안정 상태인지 불안정 상태인지 아니면 역전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은 뭐냐? 이 건조 단열선인데, 건조 단열선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10도씨 per 킬로미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건 1km당 공기가 1km 상승할 때마다 10도씨가 온도가 감소한다. 그 이제 변화율 값인데, 그게 어떤 거의 변화율 값이냐? 이 건조 단열선의 변화율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은 고정이 돼 있죠. 습윤 변화율 같은 경우는 아까 건조는 10도씨 per 1km였죠. 습윤 변화율은 5도씨 per 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 상태부터 보면 이 건조 단열 변화율과 이 기온 변화율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정 상태, 불안정 상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이제 그래프에는 안 그려져서 제가 여기 밑에 따로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똑같아요. 얘도 이제 건조 단열 변화율이고, 얘는 이제 습윤 변화율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기온 변화선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실선이, 이 기울기가 만약에 습윤 변화율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그래프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습윤 변화율이 안 나와 있어서 얘가 습윤 변화율이 이 정도 나올 거고, 당연히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 둘보다도 기울기가 크다 라고 한다면 안정 상태인 거고, 반대로 불안정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기가 이제 건조 단열 변화율이 건조 단열선이죠. 근데 기온 변화선이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요. 이런 경우가 여기 불안정 상태에 해당하겠죠. 여기서도 보이시죠? 기울기가 더 작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역전층이 뭐냐라고 한다면, 역전층 같은 경우는 안정한 상태예요. 안정 안에 역전층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요. 근데 역전층은 어떤 게 다르냐? 그러니까 공기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아까 온도가 대체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요. 고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기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역전층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역전층이 형성이 되면 어떤 연기에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올 건데, 어떻게 이제 퍼져 나가느냐를, 역전층도 마찬가지지만 안정, 불안정 이런 거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그렸죠? 여기가 이제 건조 단열선, 여기가 이제 수분 단열선인데, 그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추가로 적었습니다. 조건부 불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굴뚝 굴뚝 꼭대기에서 연기를 한번 발산시켜 볼 거예요. 중립 상태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제 쭉 퍼집니다. 안정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얇게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안정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하고 여기 있는 공을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에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 얘를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올까요?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얘는 그릇 밖으로 공이 나갈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얘의 경우를 보면 이 공을 제가 조그만 힘을 가해도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으로 갔을 때 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 상태는 이제 불안정 상태인 거겠죠. 반대로 그릇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정하다.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요. 얘는 못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 있던 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을 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뭐일 때? 안정 상태일 때. 하지만 불안정 상태인 공기에 대해서는 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얘는 이제 공기가 상승을 했죠. 한번 상승을 해버린 공기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정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안정하다는 게 원래 그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서 얇은 층으로 연기가 퍼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전층도 마찬가지인데 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약간 하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파동 형태로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